곧 오를 아파트 이것을 체크하라. 여기는 30평대가 아직 9억대네. 평양 간에도 적절한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좋은 어떤 호재를 흡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물건도 거래가 터지겠구나. 이 시장의 어떤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그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곧 오를 아파트 이것을 체크하라.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잘 봐주세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제가 항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슈가 대기 중인가? 네, 이슈가 대기 중인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지금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잠깐 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슈가 대기 중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장위 포레카운티를 예를 들어보면, 네. 뭐 라이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얘가 최근까지만 해도요 9억 중반선의 시세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격이 10억을 찍고 호가는 10억을 더 넘어가는 가격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론 신축 아파트가 이 정도의 어떤 연식에 2019년에 입주했으니까 연식에 이렇게 가격이 착한 물건이 서울에 지금 30평대가 없습니다. 30평대가 지금 10억이니까 너무 저렴한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요. 가격이 착한 것도 있지만 밑에 지금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지금 청약을 진행하고 이제 장위 뉴타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조명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얘는 12억이 넘는데 분양가가 여기는 30평대가 아직 9억대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쭉 일어나면서 6월에 지금 거래가 14건이나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갔고요. 또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시세가 회복하는 것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성동구에 이제 그 행당동에 서울숲 리버비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성동구 아파트 추천드릴 때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던 아파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입지적으로 좋은 어떤 호재를 흡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위치가 매우 좋아요. 성수 마주보고 있지만 왕십리역 GTX 들어오는 왕십리역이 바로 위에 있고 거리는 조금 있지만 걸어서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행당 7구역이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입지적으로는 얘가 좀 더 전면부에 놓여 있는데 뒤에 또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시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우군을 만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여러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생각했었고 그렇게 추천드렸던 건데 최근에 보면은 얘가 21억에 거래가 찍혔습니다. 네, 21억에. 그래서 신고가 지금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관점을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제 이슈가 이렇게 대기 중인가.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까 장의도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면서 시세가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막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시세도 오르지만 호가가 오르고 있는가 뭐 시세가 지금 많이 안 올라서도 호가가 올라버리면은요 그 물건 잡으려면 조금 높은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가 오르고 있다면 당연히 또 이것도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사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층이 중층이나 고층과 큰 차이 없이 거래가 된다. 얘는 3층인데 가격이 앞에 중층 이상 아파트랑 비슷하게 조금밖에 안 차이가 나네? 원래는 많이 차이 나야 되죠. 근데 뭐 2층, 3층, 1층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가격도 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이거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물건이 없어서 이제 저층 물건이라도 잡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상승에 대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매수하시려면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세가 꾸준히 오르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은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이제 찾아가시는 상황인데요. 전세는 사실 부담 없이 내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지금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매물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매가가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수요층이 들어오면서 매매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면 이제 매매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고 있다면 매매 수요로 이제 전환될 수요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
전세 매물이 없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물이 없으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단지들 보면은 지금 되게 굉장히 대단지인데 뭐 매물은 몇 개 없는, 그리고 그 평형대를 딱 찍어 보면 매물이 제로인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가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그 아파트의 그 평수는 거래가 별로 없다. 그런데 옆에 평수 20평대 딱 봤더니 거래량이 많아.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곧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물건도 거래가 터지겠구나. 왜냐면 평양 간에도 서로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평대가 막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가 쭉 올라왔다. 그럼 30평대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평대는 별로 거래가 없었는데도 갑자기 가격이 높은 거래에 찍힐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평수에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평대가 막 거래가 나왔는데 20평대는 거래가 없다. 그럼 30평대가 거래가 막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럴 경우에 뭐예요? 20평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20평대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평형대 간의 균형도 보실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자, 그런 예를 찾아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성북구의 종암동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그렇게 최근까지는 많은 관심을 받지 않던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크리시에, 워낙은 종합 레미안 이랬는데 이제 이름이 좀 예쁘게 멋지게 좀 바뀌었어요. 이제 외국어가 붙으면 좀 더 신축 아파트 같은 느낌도 나고요. 2004년에 지은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나름대로 단지 관리 잘 돼 있고 선세대는 없는 대단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30평대 흐름을 잠깐 보면, 자,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이 좀 찍히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거래량이 아주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월, 4월 듬성듬성, 5월에 또 거래가 조금 있다가 6월달 들어오면서 거래가 꽤 좀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만 볼 게 아니고 어디도 봐야 되냐? 20평대도 봐야 됩니다. 20평대. 20평대 보면은 이게 뭐죠? 갑자기 6월에 들어오면서 6건이나 거래가 있었습니다. 6건이나. 4월에는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5월에도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6월 들어오면서 거래가 쭉 터져주면서 7월까지 거래가 있었죠. 그러면서 7억 7천에까지 거래가 찍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돼요? 30평대가 그 전에 지금 7억 7천 찍히기 전까지 6월에 거래됐던 게 얼마였냐면 7억 5천 저층에 8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8억 1천에도 거래가 됐었는데 거래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 왜 취소되겠어요? 지금 6월 20평대가 지금 7억 7천에 거래가 되는 상황인데 내가 이걸 왜 8억 1천에 팔아야 될까? 이건 아니구나 라고 거래 취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호가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8억 중반 이상을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평형 간의 어떤 연동, 거래량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얘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전세도 잠깐 보자고요. 전세도 보면은 지금 뭐 재계약건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더 가파른 전세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러니까 20평대 거래가 갑자기 많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전세 거래량도 많아지고 시세도 올라가고 되면 그 다음 매매 가격이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보면서 이런 환경들이 나올 수 있구나.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하나만 더 본다면 신당 삼성 한번 볼게요. 신당 삼성. 여기는 연식이 좀 많아요. 이렇게 연식 많은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많이 꺼릴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신당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전세가 열려 있으니까 전세 먼저 볼게요. 전세 보면 연차가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이제 그 상태 컨디션 따라서 내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거 좋은 거에 따라서 좀 전세 가격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추세죠.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매매 시세가 갑자기 가격이 쑥 올라온 모습이고요. 지금 6월에도 4건이나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20평대 볼까요? 20평대도 지금 보면 최근에 거래가 꽤 많이 있었죠. 9억 2천 7건이나 그 거래가 있었고 7월에도 거래가 터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당 삼성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20평대가 거래가 많이 나와주면서 30평대 가격을 밀어주는 이런 환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가파른 전세 상승으로 인해서 매가가 힘을 받게 되고 입지적으로 좋고 대단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신당 8구역이라든가 이렇게 개발 사업도 이제 곧 분양도 진행하는 이런 환경들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지역, 이런 물건들은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식이 좀 있어서 거래가 좀 늦게 터지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어떤 거래 상황이라든가 전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이슈 이런 등등등을 잘 고려했을 때 좀 더 빨리 오를 물건 찾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신축이면 더 좋아요. 그런데 신축이라는 것도 중요한 어떤 그 사인이 되지만 그건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라서 오늘 따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진 않았고 구축들도 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상계라든가 중계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거래의 흐름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주 현명한 이러한 어떤 전략을 짜셔야 되고 제가 언급드렸던 이러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체크하셔서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중저가 물건들 매수하실 때 갭으로 사실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금에 대한 부담이 있고 뭔가 지금 빨리 사야 된다는 생각에 갭 투자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시점에 전세를 맞춰야 된다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계약은 뭐 예를 들어서 11월에 했는데 잔금은 1월이다. 이러면 그때 막 물량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제 사실 전세 세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서 갭 투자하실 때는 물량 구간 주의가 필요하고요. 실거주자로서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물량이 들어올 때가 또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매수가 가능하신 물건은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뭐 지금 당장 매수가 안 되고 현금이 나중에 내가 자금이 좀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뭘 살까 하면은 물량이 많은 곳을 공략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상황별로 약간 매수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미래 가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지금 뭐 상급지 물건을 사든 뭐 고가주택을 사든 중저가 물건을 사든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부동산을 선택한다는 건 내 집 편안한 내 집 마련의 어떤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는 것은 미래 가치가 더 높은 것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현재 어떤 시세에 높은 미래 가치를 당겨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잡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곳, 미래의 사람들이 더 찾을 곳, 사람들에게 미래에 더 사랑받게 될 곳, 미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곳, 그곳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눈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셔야만, 그래야만 좀 더 좋은 선택지들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지라는 말로 또 대변될 수 있겠지만 어떤 입지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에 대한 변화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접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더 좋아질지요. 미래에 더 사람들이 사랑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거 고민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얘기예요. 매수의 관점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바뀐 시장 안에서 이 시장의 어떤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무쌍한 시장 안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면서 좋은 결과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또 위해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좋은 내용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